안녕하세요. 신현식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재건 유형별로 한번 케이스를 보면서 한번 같이 볼게요. 부작용 유형에는 페인 흉터, 뚫린 누호, 또 흰색 흉터, 심각한 조직 손상하고 리셋 재건, 그리고 독수리 부리 모양 파임 같은 유형이 있어요. 페인 흉터를 보시면 아주 흔한 경우인데 그 페인 흉터가 왜 생기냐면 앞트임은 뭔가를 잘라내면서 트이는 수술이니까 뭔가를 잘라내게 되죠. 근데 트임을 하는 정도와 잘라내는 조직의 정도가 매치가 안 된 거예요. 조직이 좀 더 과도하게 잘린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패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건으로 저거를 창조해서 복원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조직은 다시 창조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재건할 때 다시 구조를 모음으로써 그 주위에 있는 주변의 조직을 다 끌어와 가지고 거기를 보충을 하게 돼요. 그러면 다음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거 뚫린 노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이 뚫려 있어요. 그 뚫린 원인은 아래 위 인대의 벌어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대가 벌어지니까 당연히 그 인대 중간에 있는 누호도 당연히 벌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렇게 뻥 뚫린 모습이 나와요. 이제 이럴 때 제일 주의할 점이 인대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구조는 벌어져 있어요. 근데 피부를 쭉 당겨요. 그러면 다쳐요. 다치는데, 자, 이게 제일 처음에 다쳤긴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피부는 늘어나잖아요. 일단은 당겼으니까 우선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몇 달 지나다 보면 안쪽에 속재건이 되지 않으면, 즉 인대들이 모여 있지 않으면 피부는 다시 늘어나면서 오히려 모양이 이렇게 뾰족해지지 못하고 디귿자가 되거나 이제 둥근 그런 재건 모양으로 빠질 수 있죠. 그거 되게 주의하셔야 될 점이에요. 여기도 보면 뚫린 노 똑같은 경우이죠. 그 다음에는 흰색 흉터인데요. 흰색 흉터는 이제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면 주로 이제 조직이 잘리고 다시 봉합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조금 많이 받았을 때 주로 생긴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 부분이 다시 재생되면서 멜라닌 색소가 이제 침착이 되면서 이렇게 어떤 색깔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서 이제 흉터가 하얗게 남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우리는 보통 다크서클이 있죠. 다크서클이 있는데 이 보통 흉은 다크서클 색깔로 났진 않아요. 그냥 자기 피부 색깔로 났는 거죠. 그러니까 다크서클이 심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흉 색깔이 조금 다크서클보다는 밝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흰색 흉터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재건할 때 흰색 흉터가 조금 잘리면서 재건이 되기도 하지만, 조금 잘라낼 수도 있지만 다 자를 수는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흰색 흉터는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게 조직이 다시 재생되고 재편되는 과정에서 그 흉의 어떤 본질들이 조금씩 같이 낳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흉터들이 좀 좋아져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심각한 조직 손상인데, 보시면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굉장히 많이 심각한 조직 손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물론 이분보다 심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분도 아까 꺼진 흉과 마찬가지로 많이 잘려나간 거예요. 이제 과도하게 잘려나가다 보니까 푹 파였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신이 아니니 창조시켜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최대한 모으는 거예요. 아래 위에 있는 조직과 인대 모든 것을 모아줘서 여기 부분을 보충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죠. 살짝은 보이긴 해요. 뭐 완벽할 수는 없는데 최대한 이제 가리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분은 이제 이 피부만 당겨서 재건을 한 경우인데, 여러분이 아주 흔하게 보실 수 있는 경우예요. 이게 이제 피부만 당겨서 재건을 해 놓으니까 안쪽에는 벌어져 있는 게 그대로 있어요. 아까 뻥 뚫린 노처럼. 그런데 바깥의 피부는 당겨져서 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하늘하늘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피부만 당겨서 복원했는데 나중에 피부가 늘어난 거예요. 저게 늘어나니까 재건을 하긴 했는데 앞에서 보면 이제 눈은 좀 다쳤어요. 근데 뭔가가 모양이 정상 사람의 눈 같지 않은 뭔가가 이상한 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열어서 아래 위 구조를 잡아줘야 되죠. 아래 위 구조를 잡아주고 다시 피부는 그냥 딸려올 뿐이에요. 굳이 뭐 구조가 잡혀 있는데 피부를 뭐 당기고 이러진 않아도 돼요. 그냥
구조를 잡으면 피부는 자동적으로 와요. 그러면 다시 봉합해주면 텐션이 없으니까 늘어나면서 저렇게 변형될 일도 잘 없죠. 네, 이번에는 독수리 부리 모양인데 이 부분도 많이 있는 경우긴 한데요. 이 부분에 독수리 부리가 왜 생기냐면 재건이나 재트임하고 나서 여기서 오는 이 피부의 판의 높이와 여기서 가는 피부의 판의 높이, 여기가 만나는 지점에서의 높이 차이 때문에 저렇게 부리 모양이 생겨요. 자, 그럴 때 재건을 하면 자,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 내려오는 이 피부의 높이, 이 피부의 높이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피부만 당겨서 그렇게 되나요? 자, 밑에서부터 구조부터 쭉 맞춰주는 겁니다. 이쪽이 낮다 그랬죠? 낮으니까 이쪽을 조금씩 더 올려주면서 봉합을 하면서 이 높이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높이가 맞춰지면 당연히 주름은 없어지는 거죠. 주름은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분은 옆에서 보면 이제 저렇게 보는 건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높이 차이를 없애줬죠. 자,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 경우의 핵심은 사실은 인공적인 구조의 흐트러짐이에요. 수술을 하면서 본래의 눈의 구조가 흐트러졌어요. 그러면, 자,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본래의 구조를 원래대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복원이죠. 원래의 구조만 맞춰주게 되면 그 나머지는 다 알아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흉도 좋아지고, 모양도 좋아지고. 또 실제로는 뭐, 이제 재건을 할 때는 사실 뭐, 복구만 한다, 이렇게만 사실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이제 그 사람의 그 얼굴의 스타일이랑 어떤 그런 것도 봐서 어느 정도 막으면 제일 예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수술 전에 상담할 때 이제 어느 정도 막기를 원하세요. 이제 어느 정도 그 전으로 돌아갈 건지, 그 전보다는 조금 더 튼 상태로 돌아갈 건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수술 전에 상담할 때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본인 취향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저의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요런저런 이제 지침을 좀, 가이드라인을 좀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다될지를 결정해서 모양을 제일 예쁘게 만들면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병원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네요.